자막 디마토르조크. 대립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쿠르드 단체들이 일부 도시에서 무장으로 권력을 장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이란의 시위는 더 큰 지정학적 전쟁으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란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정권은 시위자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촉구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정권이 물러서지 않고 시위자들을 제거할 준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디마토조크라는 이름의 아들은 시위를 주도하기로 결심하고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 참가자들에게 정권 장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말한 국가혁명을 이끌기 위해 조국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 정권에 진정하라고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이란과 새로운 전쟁 단계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중국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자막 제작 디마토르조크. 그리고 오늘 이란, 중국, 러시아가 갑자기 해군 합동 군사훈련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야톨라 정권이 전복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며 리자 파흘라비가 시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란 정권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내용을 이번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알렉세이 패치와 함께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이 방송의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막은 디마토르조크가 만들었습니다. 자막 디마토르조크. 자막 디마토르조크. 자막은 디마토르조크가 만들었습니다. 자막은 디마가 만들었습니다. 자, 이란 시위를 뒤흔드는 주요 뉴스는 중국이 뜻밖에도 테헤란의 아야톨라 정권을 위해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전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이란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총을 쏘기 시작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총을 쏘기 시작할 테니까요.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뜻밖에도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중국은 위대한 이란 민족의 주권이 외부 세력에 의해 지원받는 폭도와 범죄자들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란 정부가 재정적, 기술적, 정보적 또는 군사적 지원이 무엇이든 필요하다면 중국은 이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데 중국에게 이것은 정말로 중대한 선언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위에 참여 중인 쿠르드족을 사실상 깡패, 범죄자라고 지칭했습니다. 이들이 가장 적극적일 것입니다. 중국 언론도 이란 언론과 같은 입장을 취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쿠르드족의 시위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위 원인이 경제가 아니라 미국인들이라고 주장하며 트럼프는 추가 공격을 위협합니다. 중국은 이란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중국이 직접적으로 대립할 위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씩 살펴봅시다. 지난 3년간 최대 규모의 이란 정부 반대 대규모 시위가 2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 사람들은 다시 한번 테헤란과 다른 도시의 거리로 나왔습니다. 인터넷이 완전히 차단되고 보안군의 강경 진압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약 50명의 시위대와 15명의 보안군이 사망했으며
2,300명 이상이 체포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부상자들 중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머리와 눈에 총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은 더 강경한 탄압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테헤란 검찰청장 알리 살레히는 시위 참가자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며 사형을 경고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재산을 훼손하거나 무기를 사용해 취한 당국에 맞선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반란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사법 시스템의 레드라인은 국민의 안전입니다.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은 억제적일 것이며 그들에게 내릴 판결은 국가에 대한 반란죄가 될 것입니다. 이란 형법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반란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1월 9일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텔레비전 연설에서 시위에 대해 미국 대통령을 기쁘게 하려는 한 무리의 파괴자들이라고 비난하며 당국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메네이는 도널드 트럼프를 전복시키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란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무장한 사람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건물 옥상에서 시위대와 민간인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양측을 모두 자극하는 제3위 세력이 등장했다는 암시입니다. 이 유튜브 채널의 이전 방송 중 하나에서 저는 시위대가 처음 점령한 도시들이 바로 이라크와의 국경에 위치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위가 일어나는 가운데 쿠르드족 단체, 즉 쿠르드족 그룹들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싸우기 위해 이른바 돌격대를 조직했다는 것입니다. 테헤란, 메슈헤드, 이스파한에서는 실제로 무장 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며 당국은 실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위대 쪽에도 무장한 사람들이 등장했고 바로 쿠르드족이 이러한 돌격대를 조직하여 이들이 총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그런 걸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격렬한 시위가 이라크와의 국경에서 시작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위는 결국 테헤란에서 시작됐다는 점도 바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에는 중동 지역의 쿠르드족 거주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쿠르드족은 이란과 이라크의 국경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두 나라에 대해 말하자면 바로 국경지대에 쿠르드족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도에는 이란에서 주요 시위가 일어난 도시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시위의 주축은 쿠르드족이라는 뜻이고 여기서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반란이 주로 민족적인 성격을 띈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마치 쿠르드족만 아야톨라 정권에 시위하는 듯 말하죠.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번 시위는 쿠르드족이 아니라 테헤란에서 12월 28일 상인들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바로 평범한 상인들과 판매자들이 이 시위를 시작했고 며칠 후 경제적 구호가 정치적 구호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쿠르드족이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쿠르드족과 시아파 아야톨라 간의 적대감은 오래된 것이고 1979년에 쿠르드 반란도 비비린내 나게 진압되었으며 그와 함께 이란 내 쿠르드 자치구 설립에 대한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이란 내 쿠르드 인구의 주기적인 봉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격화된 적은 없었고 1979년 혁명 이후로 이렇게까지 긴장이 고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이 단순히 쿠르드족과 아야톨라 정권의 전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쿠르드족은 시위의 일부일 뿐이며 이는 명백히 쿠르드 인구와 시아파, 아야톨라 정권 간의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란 국민의 항의이며 그 안에 쿠르드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중국, 러시아는 쿠르드족에만 주목함으로써 진짜 시위의 원인을 희석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야톨라 정권은 쿠르드족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쿠르드족은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 미국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쿠르드 단체들은 자신들만의 자금과 권력을 갖게 되었고 시리아와 이라크의 쿠르드가 통제하는 지역에서 석유를 수출해 얻는 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라크 쿠르디스탄은 쿠르드족의 주요 정치적, 지리적 실체로 석유가 풍부하며 공식적으로 약 45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매장량이 정말 많습니다. 즉, 이제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세력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란 시위의 근본 원인은 경제 상황이며 인플레이션이 기록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국 달러 한 장이 이란 리알로 150만 리알이나 됩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물가는 75% 올랐고 의약품 가격은 50%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부패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란인들은 단지 제재로 돈을 버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불평합니다. 즉, 서방의 제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석유를 제재를 우회해서 거래할 수 있는 방법과 편법, 즉 회색 거래 방식들이 있습니다. 돈을 빼돌려 결국 공무원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국가 예산엔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쿠르드족 자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위가 시작된 첫날부터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에어카고 위크는 이란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러시아 군용 수송기에 이례적 활동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025년 12월 27일 1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일-76 항공기들, 이 민간 항공기로 위장한 채 러시아 미네랄 예보드에서 테헤란으로 정기적으로 비행했으며 나토 국가들의 영공을 피해서 이동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런 비행이 상업 운송보다 군사 물류에 더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후 러시아 항공기가 테헤란으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무기와 탄약을 운송하고 있다는 정보도 나왔습니다. 반면에 모스크바로 돌아올 때는 상당한 양의 금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는 이란 지도부가 정권 붕괴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서방 정보기관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테헤란에서 모스크바로의 대피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침내 이란 시위의 지도자가 등장했습니다. 축출된 샤의 아들, 이란의 아들. 리자 페흘라비는 이란에서 대규모 시위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권력 장악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고 자신이 조국으로 돌아가 국민혁명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거리에서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동시에 재정적 동맥을 차단한다면 이슬람 공화국과 그 낡고 허약한 탄압기구를 완전히 무릎 꿇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 파흘라비는 교통, 석유, 가스, 에너지 등 주요 산업의 노동자들에게 총파업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고 모든 시민들에게는 국가 상징물을 들고 거리로 나와 도시의 중심 지역을 점거하고 지키라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파흘라비는 치안 당국에게도 호소하며 억압기계의 행동을 방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인용문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혁명의 승리의 순간에 위대한 이란 국민 여러분 곁에 있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이 매우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파흘라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위대 지지와 개입을 요청했던 점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이란 국민이 그를 진정한 지도자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실제로 파흘라비의 초상화를 들고 나와 그가 자신들의 지도자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레자 파흘라비가 1979년 이슬람 혁명 당시 이란을 떠났다는 점도 언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그 당시 그의 나이는 16세 정도였고 그 이후로 줄곧 이란 밖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이미 60대 중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는 이란에 오래 머물지 않았고 이란 국민들이 그를 지도자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도 불확실합니다. 한편 이란은 미국에서 소요 사태를 조장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여기서 다시 한번 쿠르드족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란의 유엔 상임대표는 안보리 서한에서 워싱턴이 위협, 선동, 그리고 의도적인 불안정과 폭력 조장을 통해 이란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개입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에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했던 인물로 금요일에 이란 당국이 시위대를 살해할 경우 새로운 공격을 명령하겠다고 다시 한번 위협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개입이 지상군 투입이 아님을 덧붙였고 이 시점에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먼저 중국이 베이징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정권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러시아, 중국, 이란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안 근처에서 브릭스 플러스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상훈련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며 이 훈련은 항해 안전 확보와 해상 경제 활동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에 더해 미국과 다른 서방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밝힌 국가들도 합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중국의 참여입니다. 사실 중국은 지금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잃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이 무너지면 중국은 이 지역에 사람들을 더 두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예멘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공동 군사 작전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이 두 동맹국은 이제 그곳에서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멘에서는 친아랍에미리트와 친사우디 세력이 실제로 싸우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우세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성공을 거두었고 그 결과 아랍에미리트가 통제하던 일부 세력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 제 유튜브 채널에 별도의 에피소드가 있으니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그 에피소드를 찾아서 시청해 보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이것은 맥락 이해에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예멘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는 세력은 아랍에미리트가 지원하는 분리주의자들을 진압한 후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을 진압하는 대로 전환할 것입니다. 이 세력들은 이를 숨기지 않으며 모든 일에 중국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중국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에서 매우 자랑스럽게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에서 질서를 잡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서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란의 영향권이 중동 이 지역에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 중재로 성사된 이 거래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이란의 이익을 이 중동 지역에서 점진적으로 몰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이란의 시위가 더 큰 무언가로 번질 수도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아래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구독으로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금전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 알렉세이 패치 채널 후원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안녕히 계세요.